그러게요. 순진 형님으로 불린 별이 몇 개입니까? 별넷 전직 합참 의장입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직접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의장 이취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 군 창설 이래 최초라는데요. 어제 현장 화면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지난 42년 공약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보유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인물탐구 좀 해보려고요. 이종근 실장이. 왜냐하면 4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으면 뭐 국내 여행도 뭐 자주 가셨을 일은 만무할 테고 그만큼 본인 보직에 너무 충실한 탓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의 한 표상이다. 이렇게 보통 지금 언론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순진 장군은 아마도 두 가지의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저녁식에 참석해준 첫 번째 장군이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장군 저녁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그렇게 이 축사를 하고 격려를 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은 42년 동안 지금 멘트에서 나왔지만 한 번도 해외여행을 군과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 다만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 보러 가지도 못한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복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짬을 낼 여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저 항공권은 아마도 깜짝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항공권 말고도 또 하나의 또 깜짝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보국 훈장 통일장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정말 훈장이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해요? 군인이 받는 훈장 중에는 예. 그 강제구 선배같이 부하를 위해서 훈련하다 죽었을 때 받는 화랑무공훈장, 충무공무공같이 최고의 훈장이 있고 살아있는 군인이 자기 정년까지 근무할 때 큰 잘못 어떤 경고나 뭐 징계도 안 받고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을 할 때 나라를 잘 지켰다는 의미에서 보국훈장 중에서 급이 높은 통일장을 받습니다. 이제 42년 동안 아무런 흠이 없었대고 영예롭게 근무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기로 전역했는데 보국훈장 그 밑에 거 3일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훈장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지금 그럼 이순진 전 의장이 이제 국가유공자가 된 거군요. 그렇죠. 아까 이사를 그래서 42년 동안 45번을 했다고 하는데 실례지만 김기호 교수님은 몇 번을 이사를? 저는 33년 근무하는 동안 35번을 했습니다. 1년에 1년. 근데 이렇게 자주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최전방에 보면 철책선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대장, 중대장이나 참모할 때 철책선 근무가 6개월씩 돌아갑니다. 근데 그 근무 주기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임한 부대가 3개월 후에 철책선을 들어간다 그러면 가자마자 그 밑에 있는 부대로 이사 갔다가 3개월 후에 철책선 부대로 또 이사 갔다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밑에 후방 부대로 내려오니까 1년에도 무려 3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는데 중령 때 아마 15사단이라고 우리나라 가장 오지 리장이 이장이 그 사단장하고 같이 회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장이. 예,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목리니, 우리 아시네, 그죠? 네. 다목리니 그래가지고. 강원도 화천인데, 거기를 다방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산무, 그런 말 아주 가장 오지라고 치는 데 있거든요. 네. 예, 거기 또 양구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그런 데 많이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근무하면 한 2, 3년, 대대장 한 2년 반 하거든요. 그 기간에 5, 6번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해서 아는데 저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이순진 장군과 관계가 있으신지요? 소령 때 우리 육군대학 근무할 때 같이 근무도 했고요. 되게 같은 연배라. 그리고 이제 대위 때부터 중장 때까지
거의 부인이랑 같이 다녔대요. 애들 다 끌고. 그다음에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저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3년에 35번이니까 42년에 45번 충분하죠.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닌 부인이 되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순신 전 의장이 이 임식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더 감사를 표현한 사람 당연히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힘든 군 생활 속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해 주었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토록 항상 뒤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만일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군인의 자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듯하게 커준 우리 서기와 진경이에게도 이 세상 최고의 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에 비춰졌는데 그 아내분께서 정말 더 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군생활을 더 돌아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뭐 초급 장교 시절에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몇 개월 만에 이사를 몇 네. 번씩 다니는 과정인데 또 그 이사를 가면 이삿짐을 누가 싸겠습니까? 결국 군인이 다 싸는 그렇죠. 거죠. 아내가 그 싸죠.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 네. 군인이 짐 쌀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어진 근무처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내의 그 내조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훌륭한 군생활, 참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고급 장교가 되거나 또 별을 달았을 때는 더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자기 관리도 어려운데 그럴 때 부인의 내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본인도 눈물이 날 것이고 또 그 부인도 눈물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사실은 목이 좀 메이거든요. 예. 그 네. 군대에 관사라 그래요. 전방에 가면은 근데 한 건물에 이제 두 집이 사는데 13평, 15평, 18평 가는 부대마다 규격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삿짐을 1년이나 1년도 앉아서 옮기는데 뭐 가구 같은 거 만들었어도 여기는 맞는데 거기 가면 또 이거 안 맞는 거예요. 20평이 채 되지 않습니까? 20평이 거의 안 돼요. 우리 군인 특히 육군은 18평이 최고예요. 아, 저는 뭐 중령 때 원주에 있을 때 13평짜리 사는데 지가 이거 화장실에서 이거 붙잡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좁은지. 이런 데서 그 애들은 또 무려 저 학교를 계속 같이 다니니까 저희 말도 초등학교 5번, 중학교 3년 동안에 4번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이 가족이나 애들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진 것 같은 고마움과 함께. 그래서 아까 저기 영상에 잠깐 봤지만 이제 대위 계급을 단 군인이 눈실이 이제 덩달아 붉어지는 아들도 육사 출신 대위더라고요. 예, 아들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이번에 소령 진급을 해서 이제 소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예, 이제 본인이 또 이게 자녀가 군인이 된다는 거는 부모가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왜냐하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군인했으면 저도 그렇고 자기 자녀를 절대 군인 안 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하도 엄마가 어떻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사를 많이 다녀서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 저도 제 네. 딸이 여군인데 저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 현역 대위인데 저거 볼 때 좀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 내조도 잘하고 근무를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이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본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순진 알겠습니다. 장군 얘기에 좀 집중. 네. 예. 박지훈 변호사. 네. 평소 성품을 말해주는 3가지 별명이 있다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63cm입니다. 그래서 별명 자체가 작은 거인, 최단신 합참의장이고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고 이 이제 강원도나 이렇게 이사단이나 최전방부대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제설 작업하는 병사들한테 직접 추리닝 체육복 입고 와가지고 그 직접 끓인 차를 대접해서 순진 형님이라도 별명이 있습니다. 형님이 차 대접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부하 군단장 재직, 수도 군단장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부하 장병들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글쎄요 저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편지 너무 장병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써야 될 거예요. 손편지는 매일 손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우리 군단장님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사 보면 댓글 같은 걸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순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들에 같이 이제 복무했던 뭐 병사들이나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미담들을 굉장히 이렇게 적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높은 사람이 예하부대에 가면은 네. 부대가 청소해야 되고 뭐 해서 그렇죠. 다 싫어해요. 근데 이분은 중장까지 진급을 계속 떨어져 보고 2차까지 되고 그러니까 겸손한 게 몸에 배가지고 부하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배려심이 깔려 있더라고요. 가연 예를 들어서 전방에 철책선에 있는 우리 GP라고 철책선 안에 있는 부대가 있어요. GOP나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의장 시절에도 미리 그 부대에 자기 돈을 내려면서 피자를 사서 보낸대요. 병사들이 피자를 다 먹고 그리고 거기에 잘하는 사람 부대 지휘관 추천을 받아서 의장 표사상을 가서 미리 준대요. 네. 지금 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비행기 티켓 선물한 것처럼 훈장도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하의 그 부담을 들여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 말씀하셔서 짤막하게 일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순진 합참의장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국회 상임위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군사 정권을 미화했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굉장히 그때 이제 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순진 합참의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날로 지금 전역한 그런 장병들과 또 예비역들 뭐 그 간부들 전부 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순진 이 합참의장을 제대로 좀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통에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함께했던 부하들의 어떤 그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이순진이죠. 이순신과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오는데요. 헷갈립니다. 이 작전 사령관 시절에 이분도 모셨고 그 후임자인 박찬주 장군도 같이 모셨던 그 헌병 출신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공간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순진 사령관이 퇴근하실 때는 뭐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를 하고 들어가시고 또 뒤에 분은 좀 다른 걸 보여줬는데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공간병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경계병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 출근한다 수고해라 이렇게 들어고 나가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랬는데 사령관이 바뀌니까 공관병의 출퇴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소식을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출퇴근 없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미담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자기가 근무하는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령부 내에. 사령부 내에 집무실 앞에 헌병을 2명 이렇게 세워놓는데 아니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내 집무실 앞에 왜 너가 서서 경계를 하느냐? 필요 없다. 다른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병사들도 좋아하고 중간에 장교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군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실제로는 개인의 리더십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너무 미담만 쏟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짓궂게도 오게티는 없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박준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 관련 기사가 하나 이순진 장군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이제 한 지방신문에 뜬 게 있어서요. 당시 사령관이었던 이순진 사단장이 장병 외출 외박 금지했다. 저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저것도 좀 내막이 있었다면서요? 2011년입니다. 이 사단장으로 이제 부임하는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외박 나오는 병사들을 때려가지고 안면 뼈골절 골절 이런 것들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박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외박이나 계속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외박이 왜 중요하냐면 저 지역의 상가들이 군인들을 많이 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일하거든요. 외박하고 외출을 못 나간다 그러면 주변에 장사가 다 안 돼요. 장사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또 물가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병사들 나가게 해줄 테니까 물가는 조금 좀 싸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또 하나 또 좋은 예는 춘천에 많이 모여가지고 양구라든지 이로 이동을 하는데 춘천까지 직접 차량을 보내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복귀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좀 세심하게 일반 사단장이나 지휘관이 조금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첨가를 하면 저기 양구입니다. 양구 지역에 이
경제가 사실은 이 군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가지를 했죠. 예를 들어서 PC방이 1,000원이면 뭐 3,000원, 2,000원, 3,000원을 받고 비싸게 받았다는 더 거예요. 비싸게 받았죠. 군인들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춘천까지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위수 금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학생 10명이 병사 2명을 폭행을 한 거죠. 근데 병사들이 만약 맞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영창을 가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이 2명은 완전히 폭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이순진 사단장이 이 춘천까지 직접 가라. 이제 여기는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외출을 이 양구 지역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고 하니까 그 양구 지역 주민들이 끝내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생 10명 직접 찾아내서 경찰에 인계를 해요. 그리고 항복을 했죠. 인계를 하고 직접 병원에 가서 그 병사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순신 그 물가도 다 내리고 함으로써 그 단단히 어떤 본보기를 보였다. 그게 일합니다. 약간 솔로몬의 판결 같은 것 같아요. 지역에 직접 만약에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지역도 사실 기분이 나쁘고 네. 군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더욱더 좀 일이 커지니까 그걸 우려했을 텐데 그런 약간 비틀었다고 할까요? 그런 해법을 통해서 지역도 결국에는 살고 군도 살고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 2사단하고 이제 전방에 21사단하고 2개 사단이 있어서 군인 숫자가 사실은 민간인보다 많아요. 이게 군인이 외출의벽을 안 나가면 거기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주로 그 신병교육대가 2개 있다 보니까 신병교육 퇴소하는 날에는 장날입니다, 진짜. 뭐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관광버스로 오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버스가 어느 식당 앞에 대주냐에 따라서 그 식당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정도까지만 그렇죠. 있을 정도가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빠 전 육군 총장이었던 장준규 총장이 이제 그 앞에 사단장이 있는데 두 분이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거 병사들이 손에 안 보도록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미담 사례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과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진짜 명예롭게 전역을 했는데 한 분은 본인 마음대로 전역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병 논란에 대해서 김규호 교수님 보니까 이순진 전 의장이 공감병 대우에 대해서도 예전 다른 사령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공감병을 그 별 3개인 항작사령관 할 때까지는 그냥 다 돌려보낸 것 같아요. 주로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나는 뭐 입이 짧아서 그랬다고 겸손한 말을 했는데 아마 공감병보다는 전투병으로 있는 게 더 부대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이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내려보낸 것 같고요. 합참의장이나 이제 군사령관 할 때는 좀 숫자를 줄이고 자기가 없으면 다음 사람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사가 합참의장이나 뭐 이런 건 외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그러면은 들어올 때 꼭 뭐를 아까 이렇게 사가지고 온대요. 피자를 사가지고 공감병 먹으라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또 자기가 뭐 부인이 어디 다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어디? 그럴 때는 뭐 김치찌개 같은 걸 뭐 일주일간 끓여놓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고 공감병한테 많이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박찬주 이제 대장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사실상 너무 극과 극인 사례인 거예요. 공감병에게 뭐 빨래도 시키고 뭐 전자발찌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진 그 대장이나 박찬주 대장이나 다 훌륭하고 용맹한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또 그 리더십의 차이가 이런 극명한 그 차이를 가져오고 리더십의 차이네요. 명예의 차이를 품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가장 유명했던 장군들을 돌이켜 보면 이순진과 비슷한 우리의 뛰어난 그 장군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과 함께 늘 나오는 장군 누가 있습니까? 원균이 있습니다. 원균 이분도 정말로 그 시대에 뛰어난 명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리더십의 차이가 결국은 역사의 평가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순신은 역시 병사들을 사랑했고 함께하는 그 모든 장병들을 가족과 같이 이렇게
아주 한마음이 돼서 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한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실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정신을 좀 가진 거죠.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정정하고 싶은데 전자팔찌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팔찌는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오히려 언제 달려갈지 항상 긴장해서 대기하니까 공관병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기를 휴대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는 시간, 안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전자팔찌라 그러니까 무슨 뭐 성폭행범에게 채워주는 그런 걸로 오도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가 이제 좋은 거였으면은 저희가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워낙 그 갑질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교수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아이고 좀. 왜냐하면 근데 저희가 이순진 전 의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만 병사들을 챙기는 모습은 물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조직에서 오히려 왜 본인만 잘라서 이렇게 하나라고 눈총을 예전에 안 받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간부들이 이순진 장군 같이 근무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 특별하면 아까 우리 말씀 잘하셨는데 개인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개인차가 조금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공관병이 우리 100여 명 되는데 왜 여기만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 다 말이 나오죠. 근데 대개는 다 이렇게 아들처럼 보내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또 사적인 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다른 것이 그것을 부하를 감화시켰기 때문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도 뭐 대령 때 대장도 보시고 그럴 때 정말 군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이 저를 감화시킨 게 있고 또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과장하지도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두 장성들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좀 차이가 좀 나죠.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전자 팔찌 않고 신호기고 요리병 자체를 복개시키고 또 직접 요리를 했던 이순신 전 의장하고 또 텃밭 관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경계병사들한테 텃밭 관리 시킨 것도 있고요. 또 공관병 같은 경우는 다 보내고 한 명만 쓰던 합참의장 이순신 합참의장. 그렇지만 그게 두 어떤 똑같은 별 4개 포스터지만 좀 비교되는 부분은 있고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앞으로 군의 문화라든지 어떤 공관병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동조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 대장은 어떻게나 알아봤어요. 여기 예.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니까 공관병이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상사급 2명이 공관장이라도 사령관 오시면 필요하면 퇴근하더라고요. 출퇴근 개념으로. 그리고 이 미팔군 사령관이 별 셋인데 이분도 공관병이 없어요. 거기는 상사 1명이 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공관병 제도를 없앤다 그러는데 이제 군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이렇게 관성에서 하던 거 이것을 이제 지금 확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뀔 거 있으면 과감히 바뀔 수 있는 이것도 국방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이미지가 이 참군인인 이순진 전 의장 때문에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특별 게스트 김기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